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국토부에서 장상지구 지구 지정을 하였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장상지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상지구는 3기 신도시죠. 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지도를 보시죠. 장상지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장상지구는 목감지구 바로 뒤에, 그리고 안산의 앞에, 자, 이 가운데 끼어 있죠. 이 가운데 끼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신안산선 라인이라는 거죠. 자, 행정구역은 안산이죠. 신안산선이 지나간다. 이 장상지구가 빠르게 분양을 하면 국토부 말로는 2021년 말에 분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얘기고, 한 2022년, 빨라야 2022년 말이니까 입주를 할 때 되면 2024년 말이나 2025년, 자, 입주가 가능하겠죠. 빨라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신안산선이 지나가겠죠. 자, 신안산선 라인에 있다. 그리고 입주할 때는 신안산선이 들어온다. 행운이죠. 신안산선을 타고 여의도까지 3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다. 자, 매력이 있는 곳이죠. 당연히 분양이 되면 로또 아파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분양가가 택지지구이고 3기 신도시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까 분명히 로또 아파트라고 봐야죠. 자, 왜 그러냐면 이 목감지구 또는 시흥시청역에 있는 초역세권, 자, 그 아파트가 7억이 넘는 것 같아요. 거래 가격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4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 자, 그러면 한 3억 정도, 초역세권인 경우엔 3억 정도의 차익이 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 택지지구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러한 택지지구는 이 도시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자, 안산이라는 도시 전체와 그리고 시흥이라는 도시 전체, 이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이 지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산이라는 도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안산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흥이라는 도시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흥이라는 곳에 그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수구의 송도의 발전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시흥이라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송도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이 백옷 신도시에 폐교대교가 이제 착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다 짜고. 자, 그러면 이 백옷대교를 이용해서 이 송도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백옷대교를 이용해서 송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송도, 안산, 시흥, 이 세 개가 딱 붙어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발전이 되면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이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인적, 물적 교류가 잘 된다는 얘기는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산업이 발달한다는 거죠. 어차피 안산만 가지고는 발전이 어렵다고 봐야죠. 안산만 가지고는. 사실 안산이라는 도시가 홀로 있을 때는 커다란 발전의 원동력이 없었죠. 자, 바로 이제 이쪽에 시흥의 시화공단 들어오고, 백옷 들어오고, 어떤 이런 시흥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안산의 어떤 규모의 경제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또 시흥의 규모가 커지니까 이 송도의 규모도 커진다. 자, 그만큼 이제 서로 인적 물적 교류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 상권이 좋아진다는 거죠. 송도에도 상권이 좋아지고, 백오대도 상권이 좋아지고, 안산에도 상권이 좋아지고, 이 메트로폴리스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그 도시와 도시 간의 연합을 하면서 발전한다. 이 장상지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상지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흥에 많은 택지지구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성이 만들어지면서 이 도시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앞에 목감지구가 없고, 그 다음에 시흥에 장인지구가 없고, 그 다음에 광명역세권이 없었다면 여기의 택지지구는 별 의미가 없었겠죠. 지하철이 지나가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주변이 다 신도시 택지지구로 만들어지면서 도시 간의 택지 간의 연결성이 이루어지면서 이 토지의 가치는 높아졌다. 이곳의 메리트는 역시 입주할 때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여의도 출퇴근을 할 수 있다. 자,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안산이라는 도시, 자, 안산이라는 도시의 위치를 잘 보시면 뭐냐면, 자, 옆에 시흥이 수인선을 쫓아가면 바로 옆에 거대한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수원은 그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죠. 자, 그런데 최근에 수원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죠. 광교 신도시라는 곳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또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되면서
수원이라는 도시가 커졌다는 거죠. 자, 커지면서 이 수원, 안산, 시흥, 송도로 이어지는 이 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면에서 안산이라는 도시도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자, 최근에 그 여당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소부장 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자, 그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자, 한일 간의 그 무역 교류가 최근에 삐그덕거리면서 우리도 이제 소재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부품도 개발하고, 자, 장비도 개발해야 된다. 지금 그 정부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역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소부장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소부장 산업이 육성할 만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바로 수원, 안산, 시흥 이 라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흥, 안산 자체가 이 부품업체들이 많죠. 그 다음에 뭐 소재 산업 업체들도 많죠. 그러면 그 산업이 육성이 되면 당연히 이런 곳에 이제 일자리도 많아진다. 자, 그리고 광명 테크노밸리가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명 테크노밸리 4차 산업의 혁명기지가 또 들어오니까, 자,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또 150신도시에 4차 산업에 관한 어떤 산학연구단지 들어오고, 자, 이런 곳이 바로 이제 미래의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저기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은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서울 수도권, 그리고 세종.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것만 봐라.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지방광역시는 이번 상승장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곳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아니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공급량도 많이 나왔고, 자,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저평가됐다. 낮은 가격에 있었다. 갭이 작았다. 자, 그래서 법인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지역에 있는 단순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투자로 사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외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에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 갭도 너무 크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장은 한참 쉬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한참 쉬어갈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도권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장상지구 국토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시죠. 국토부에서 최근에 이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라. 웨이팅 사인을 주는 거죠. 실수요자들한테 그 시장에 가서 품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지 말고, 구축 아파트 사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를 공급을 할 테니까 기다려라. 자, 이거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 그 3기 신도시를 한 30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21만 호를 지구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죠. 결코 많은 물량은 아니다. 서울 수도권의 30만 호는 말 그대로 한 2, 3년 뭐 공급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2, 3년 공급량.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는 있다는 거죠. 도대체 지구 지정이라는 걸 했는데 지구 지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우리가 한번 그걸 보셔야 앞으로 그 3기 신도시의 일정, 로드맵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기 신도시. 자,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지정을 했죠. 자, 신문에다가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지역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게 공청회라는 게 열립니다. 공청회. 자, 이 공청회라는 게 우리가 열리면 어떤 기사가 나오겠습니까? 뭐 마을 주민들이 쫓아가서 프랜카드 들고 뭐 절대 수용 반대 뭐 이제 그렇게 또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수용이라는 게, 공청회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주민과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토지의 보상 가격을 놓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지역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인가? 자, 그럼 환경 영향 평가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합니다.
자, 심이야 뭐 그렇게 길지 않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구 지정을 한다. 자, 보시면 공청회,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게 말 그대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정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죠. 누구의 허락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공청회는 열면 그만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뭐 어떤 기간, 일정 기간 하면 되고,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 문제가 없다 하고 심의하면 되는 거고. 자,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서두른 것 같아요, 정부는. 자, 그 서두른 게 눈에 보이더라. 그래서 그 지구 지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떤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단계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단계는 토지 보상이죠. 토지 보상. 토지 보상을 주민들이 수용하느냐? 당연히 수용은 안 하겠죠. 자, 토지 보상을 높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겠죠, 분양가가. 자, 그러니까 정부는 당연히 토지 보상을 높게 해주진 않겠죠. 공시지가 기준을 가지고 이제 몇 프로로 해주겠죠. 자, 그러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 자, 어쨌든 이 장상지구는 신안산선이 개통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다. 신안산선이 24년도에 입주한다는 가정하에, 자, 물론 이제 또 1, 2년 또 미뤄질 수 있겠죠. 자, 미뤄지더라도 뭐 신도시 계획 자체도 또 미뤄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입주할 쯤에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 자, 그러면 인기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시흥 시청역 역세권 가격 기준으로 보면 이 아파트는 롯더라고 봐야죠. 자, 요즘 그 시흥 시청역에 대장 아파트가 제일 풍경채 센텀인가요? 풍경채 센텀이죠. 자, 그거 7억이 넘었다고 하죠. 자, 7억이 넘었다고 하면 여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분양가가 한 4억 정도,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4억에서 한 4억 2천, 뭐 4억 2천 정도. 자, 그렇게 해도 2024년 입주 아파트니까 완전히 새 아파트 아닙니까? 그러면 또 지금의 아파트보다 또 훨씬 뒤의 아파트니까 최소한 3억, 뭐 높게는 한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청약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제 답이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당해 지역을 노려야죠. 당해 지역에 엄청난 또 청약 경쟁률이 있겠죠. 자, 몇 점이 됐겠냐? 자, 그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앞으로 나갈 진도가 많으니까. 자, 요즘 그 안산시장이 핫했죠. 자, 안산시장이 핫했던 것은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니까, 자, 그 역 주변으로 해서 가격들이 급등했죠. 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뭐 가격이 급등해서 뭐 갭 투자로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그러한 효과가 이제 신안산선의 효과죠. 그리고 이 안산이라는 도시가 호재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그 수인선도 이제 몇 개월 있다 개통이 되죠. 이 안산이라는 도시가 예전의 안산과 다르지 않게 커지고 있다. 이번에 이제 그 장상지구도 있지만 그 신길지구라고 또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죠. 신길지구. 자, 여기가 장상지구. 자, 이렇게 안산이 점차 커지는 거죠. 자, 여기도 그 그랑자인가요? 들어갔죠. 자, 안산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자, 앞에서도 말했듯이 안산이라는 도시는 그 옆에 시흥이 커지면서 같이 규모의 경제가 커졌다. 안산의 그 최고의 단점은 서울과 멀었다는 거죠. 안산은. 자, 이 4호선을 타고 강남 출근을 했죠. 자, 이 4호선을 타고 했지만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노선 아닙니까? 돌다 보니까. 자, 그런데 안산이라는 도시가 그래서 어떤 그 전형적인 그 산업단지의 도시였죠. 뭐 서울로 출퇴근하는 어떤 수요보다는 이 도시의 어떤 산업도시였죠. 산업도시였는데 이제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드타운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든 게 이제 신안산선이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산이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산에서 뜨거운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 장상지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한번 계획을 보죠. 이곳을 보시면 이제 녹지축과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다. 수리산과 안산천을 이용한 녹지축을 만들겠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장상지구를 보면 이게 수리산인 것 같아요. 이게 수리산인 것 같아요. 군포 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협곡이 있죠. 자연환경이 좋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산속에 파묻힌 도시이죠. 가운데 이렇게 안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산천이. 자, 이 안산천과 그리고 이 수리산, 이것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한 생태의 도시를 만들겠다. 자,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이 편리한 도시란 얘기는, 자, 여기가 얼마나 교통이 편리하냐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자, 좋죠? 서해안 고속도로. 남쪽으로 가기도 좋고,
그리고 서울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서부 간선도로, 이것도 지하화되니까 또 굉장히 편해지겠죠. 자, 이렇게 서울로 접근성이 편하다는 거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 서울 이용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외곽 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외곽 순환도로를 통해서 어떤 평촌, 판교, 자, 그쪽으로 가기도 편하죠. 자, 그리고 이쪽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수원 쪽으로 가기도 좀 편하고, 자, 여러 가지로 이 교통이 아주 그 사통팔달의 지역이다.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다가 전철로 신안산선을 연결한다. 정부가 계획하는 것은 교통 중심의 허브 도시. 자, 이 수리산과 안산천을 중심으로 한 녹지축을 계획을 하고 있다. 자, 그런 그 아주 깔끔한 도시로 만들겠다. 자,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설 역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신설 역사. 그 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안산선 라인이니까 그 역이 중요한데, 체의 복합화. 자, 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복합 터미널 같이 만들겠다. 자, 1층은 환승시설. 자, 지하 2층은 환승 주차장. 자, 이렇게 환승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1층에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체 복합화해서 첨단 역사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런 것에 이제 판매, 숙박, 자, 컨벤션까지 다 넣겠다. 계획이 좋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곳이 이제 쇼핑도 하고 복합 터미널과 같은 그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세권 반경 500m에 가능하도록 그 배치를 하겠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장상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하면 다 역세권으로 만들겠다. 자, 그리고 이것도 사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그 중간에 단절 없는 보행축을 설정을 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최근에 그 신도시들을 보면 그 레베르가 틀려요. 레베르가. 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자, 3기 신도시, 기수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그 도시의 그 퀄리티가 틀리다는 겁니다. 도시 계획의 퀄리티가 틀리다. 1기, 2기 신도시에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 3기 신도시에서 보충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도 필요하고, 그리고 공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밤에 산책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산책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고,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거죠. 이제 사실 우리의 삶은 그 새 아파트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만족이 안 돼요. 한번 제가 이제 세종에 살지만, 그 세종 신도시라는 게 계획이 정말 잘 된 도시 아닙니까? 명품 도시, 거의 이제 명품 도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그 생활하기에 너무 편리한 그런 도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만들 그 3기 신도시는 교통,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역사를 이용하더라도 뭐 그곳에서 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멀더라도 차를 가지고 와서 지하 주차장에다 딱 주차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대고 바로 역사로 올라가서 타고, 그리고 퇴근할 때 내려와서 쇼핑하고, 자, 그걸 들고 그다음에 차에다 싣고 바로 올 수 있는, 자, 그러한 그 역사를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렇게만 된다면 뭐 굉장한 거죠. 자,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신도시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직주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리고 뭐 요즘은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점차 교통수단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좋아지니까 그 신도시의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3기 신도시의 인프라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정부가 이제 아직 그 지구 지정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이 나왔지만 큰 틀만 나왔죠. 자, 생태도시, 교통 허브 도시. 자, 거기에다가 정부가 얘기한 게 이제 그린 아트웨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술가의 거리를 만들겠다. 자, 그런 얘기 같아요. 예술가의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를 만들겠다. 뭐, 문화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거기 안산에 서울예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학교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인프라를 이용해서 예술가의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안산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이 있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역사 테마 거리도 만들겠다. 역사와 예술이 있는, 자, 단순히 출퇴근이 편하다, 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와 문화가 있는 걸 신도시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장상지구는 일단 어떤 그 자족 기능은 없어요. 보니까 뭐 자족 기능을 넣을 만큼 어떤 그 규모가 크진 않죠.
자, 베드타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산으로 출퇴근하는 분, 뭐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분,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 자, 그런 베드타운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베드타운으로서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신안산선. 자, 협곡이지만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도 좋다. 자, 그리고 자, 이 도시의 강점은 역시 장상지구를 넓게 볼 때 수원, 안산, 시흥, 송도 라인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라인이 제가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장치 뭐 그런 사업이 이제 발달할 곳이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다. 자, 광명 테크노밸리도 있고, 자, 앞으로 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앞으로 변화가 많은 지역이다. 자, 그리고 뭐 시흥에도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왔고, 안산에도 택지지구가 또 계속 지정되고, 시흥도 뭐 하중지구도 들어오고, 아직 시흥에 또 유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또 개발될 것이고, 자, 이렇게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뭐 어떤 좋은 정주 요건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인재들, 좋은 퀄리티의 사람들이 내려와 살겠죠. 서울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 환경도 좋으니까, 뭐 배곡 같은 데도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인재가 있으니까 산업단지를 만들고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밑바탕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교통 여건도 좋아진다. 신안산선, 그 다음에 서해선. 중요한 거는 월판선까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 개의 노선이 집중된다, 경기도에. 자, 우리가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다음 사이클에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시흥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입주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인프라가 다 완성이 되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 또 지하철이 들어오고 완성되는 시기에는 그 도시의 인프라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럼 그 도시는 또 레벨업을 하겠죠. 아직도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시흥 장상지구 한번 주목하시고, 이곳을 이제 분양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최고독점자는 뭐 만점에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뭐 지금 용산도 가야 되고 강남도 가야 되지만, 이 당해 지역에 있으신 분들, 뭐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50점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50점 이상은, 당해도 한 45점은 좀 불안하고 한 50점 이상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자, 그리고 장상지구 청약을 나오면, 분양을 하면 반드시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입지의 아파트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